안녕하세요. 클로저 이상용입니다. 오늘은 개정법 특강 예고에는 원래 없었던 세 번째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저번 주에 저희가 올해만 두 번에 걸친 개정법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1월 18일, 1월 21일자 개정법을 먼저 해드렸어요. 21일, 1월 18일. 이 두 번에 걸친 개정법 특강이 제가 이번 세 번째 특강 2월 16일 날 개정된 거 바로 시행됐고요. 부칙에서 조문 하나만 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하는 조문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두 번에 걸친 이 개정법이 실제 이번 2022년도 각종 선거행정직 시험에서 나올 유력한 조문들이 여기에 더 많은데, 이번에 바뀐 것 중에서도 키포인트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 본투표 때 이 격리된 사람들 투표 시간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됐던 이번 개정법 중에서 여러 가지 투표 관련 조항, 조금 세부적인 몇 개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투표 시간 조항과 맨 처음에 보실 6조의 3 신설 조문입니다. 나머지는 원래 기존에 있는 조문이 더 중요해요. 그렇더라도 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전날 개정된 것도 시험에 나온, 그리고 복수정답이 인정된 그런 아주 흑역사가 한번 있어서 이 개정법은 난이도, 중요도를 떠나서 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고, 표지는 이어서 추록 조문집 기준입니다. 저의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4판 2022년판 세 번째 추록입니다. 모든 걸 전부 출력해서 낄 생각하지 마시고 가필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이제 나름의 교재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책 없이 그분들은 이 프린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꼭 안 들으셨던 분들 제 유튜브나 공직선거법 개정법 특강은 무료로 다 모두 공에 들어오셔도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대로 가셔서 자료도 다 있고, 앞에 있는 거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 개정법 특강 1, 2가 오늘 지금 새로 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먼저 전체 개관 정도 한번 해보시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을 투표 시간 또는 정비 조문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문제점에 따라서 격리자들의 선거권 행사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키포인트가 격리자 등에 한정해서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원칙은 6시에 보궐선거 빼고 6시, 6시, 그런데 오후 7시 30분에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조문 정비하면서 혹시 이제 6시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의 근거 조문 하나 더, 여기서는 농촌, 산촌, 어촌 지역 이 일부 분들이 조금 더 일찍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문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본격적인 조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제 시험은 공포 기준이 아니고 시행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두 조문이 있어요. 38조 1항하고 38조 요 2항, 얘들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16일이 아니라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그 조문은 우리 시험 대비로는 현재의 조문으로만 하시면 되고, 그냥 한번 바뀐 거는 알려는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워밍업을 한 다음에 조문지불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앞에 있는 코로나19 등의 개정 이유와 취지에 맞게 조문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여기는 없던 조문이 6조의 2까지밖에 없잖아요, 조문은. 그런데 6조의 3이 신설돼서 들어온 겁니다. 자, 신설됐으니까 1항보다는 제가 예상 지문으로 만들어 드린 거 2번 2항 조문이 우리한테 중요해서 별표도 쳐드렸는데, 1항도 한번 읽어볼게요.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에 따라 자가, 시설 격리 중인 사람, 이하 다 격리자 등. 뒤쪽에서 나오는 격리자 등은 이렇게
앞에 있는 서술어를 지칭합니다. 이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자, 제가 여기 밑줄 쳐놓은 여기를 예상 지문처럼 바꿨으니까 보통 마련할 수 있다를 바꿀 수도 있어요. 뒷조문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바꿀 수도 있다. 예상 지문이니까 실제 기출 패턴처럼 한번 바꿔봤습니다. 예상 지문 확인하시면 국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제가 해드린 거 바로 밑에 그 개정법 2페이지 바로 밑에서 예상 지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 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할 수 있는 재량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밑에 예상 지문. 나머지는 예상 지문 만들 별로 중요한 조문들이 특별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1번에다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조문 정비된 거 확인만 하는 차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맨 마지막에 있는 투표 시간 조문 빼고는 시험에 다이렉트로 중요하게 나올 만한 것들이 얘 빼고 별로 없어요. 자, 38조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조문이든 조문집이든 보시면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이따 보실 그 조문처럼 격리자 등이 이 조문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상 5호의 2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얘만 앞에서 이제 싹 정비해 주는 조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시행일이 달라져 있는 거 요겁니다. 요거. 자, 요 90 물론 이제 저 5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소 선상투표 사전투표랑 달리 시행일이 요 38조 2항하고 38조 2항만 6개월 뒤라는 거를 인식하시고 우리 실제 시험 문제 낼 때는 우리 출제 방침 원칙상 얘는 못 내게 돼 있어요. 국법으로 낼 수 있고 신법으로는 못 낸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보시면 저기에 해당하는 사람 끼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구시군의 장에게 이렇게 신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각종 조문들 계속 정비되면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요 조문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도 또 하나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개정 이후에 안 나와서 제 추측은 아직 이제 이렇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일단 그 정확한 조문의 이 개정 이후에서 얘를 1항과 2항을 6개월 뒤로 하는 거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뀌어 있다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2항도 자 요렇게 아까 그 1항에 따른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행일이 1항, 2항만 시행일이 다르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 자료를 칼라로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이유는 프린트 상으로는 바뀐 거에다가만 빨간색으로 다 입혀드린 겁니다. 물론 6조의 3은 전체가 다 바뀐 신설 조문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입혀드리지 않았고 여기처럼 프린트에 있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뜯어서 왔기 때문에 밑줄이 다른 부분에도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개정된 게 전부 아니다. 개정된 거에는 빨간색으로 다 해드렸다.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조문 다 실어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필요한 조문만 실어드리고 나머지 생략한 조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특별히 뭐 문제될 만한 것들 없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도 여기 5호의 2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확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쭉 우리 원래 있던 조문에 있는 사람들 빼고 5호의 2에 이 격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원 치료, 시설 치료, 시설 격리 중인 이 사람들은 해당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조항 빼고 전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니까 다 시험 대상들이에요. 지금부터 보시는 것들. 그 다음에 먼저 보셨던 5호의 2. 자, 여기까지 해서 38조 거소 선상투표 근거 조문들 다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147조 조문집 페이지 가보시면 147조에서 1항부터 10항까지는 다 조문집으로 그 시험 출제되는 포인트들 잡으신 다음에 여기 투표소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근거 조문 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본투표소 말고 사전투표소도 그러면 필요한 조문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색깔로 제가 구별해 드린 이유가 있죠. 먼저 1월 21일 날 그 취지는 그 당시 그 개정법 특강에서 설명드려요.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사전투표소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조문이 들어왔어요. 계속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투표소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불편함 다 개정 이유에서 밝혀드렸고, 이번에 들어온 건 요 두 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온 조문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읍면동 관할구역에 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 시설 또 동법 여기에 따른 감염병 의심자 격리 시설이 있는 경우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시험에 우리의 출제 포인트는 여기를 관할 구시군 선관위 여기를 뭐 다른 그 전형적인 문구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1, 2, 3, 4, 5로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투표 시간 보다는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지엽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올해만 두 번에 걸쳐 개정된 148조입니다. 다음 149조도 문제 그 기관 시설 안에 기표소에서 얘가 앞에 있는 조문들하고 다 매칭시켜서 맞춰 주려고 이렇게 하나 더 들어왔다는 거, 이 정도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154조 여기는 원래 없던 이 두 개 들어온 게 아니고 얘는 기존 법에서 각 호로 나누지 않았을 뿐이지 본문에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조문 본문 안에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투표소 투표용지 발송할 필요 없죠. 그래서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아니하여야 한다 기출 지문이니까 여기도 참고로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들어왔어요.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이때도 필요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3호 얘는 이번 개정법에 들어온 그 신설 문구가 맞고, 1, 2호는 조문집 갖고 계신 분들 260페이지에서 기존에 뭉뚱그려서 퉁으로 되어 있는 조문 제가 읽어 드릴게요. 154조 2항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소 투표자에게는, 이렇게 같이 여기 안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던 걸 얘를 신설하면서 빼가지고 각 호로 조문을 정비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문 보실게요. 제가 볼 때는 6조의 3도 6조 그 2, 6조와 함께 한 지문 나올 수 있는데, 여기를 아주 그 다이렉트로 물어볼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4월 2일 9급에서 모든 개정법 조문을 다 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많이 개정돼서 타 시험 때보다는 개정된 조문이 걸릴 확률이 제가 볼 땐 더 높다. 잘 아시다시피 투표 시간 1항 지금 이 그 공간 때문에 1항 생략했는데 6시고요. 보궐선거는 닫는 시간이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집으로 다 확인하시기 바라요. 155조가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항 띄워드린 이유는 여기를 또 밑에서 언급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차례로 볼게요. 두 개가 6항, 7항이 신설됐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오기 딱 좋습니다.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디 6시에도 불구하고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 등에 한정해서 투표소 6시에 열고, 여기 앞에는 똑같고 여기 7시 반까지. 자, 다만 농촌, 어촌, 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 등은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에요.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일찍 투표할 필요가 있는 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6항 본문에 따라서 단서 말고요. 6항 본문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렵게 출제할 거면 단서를 주고 여기를 바뀐 조문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어렵게 내는 패턴이고, 본문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우 5항 사전투표 저 오후 6시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강의 끝내시고 하실 일 조문집 다 들어가셔서 전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씩 다 쳐두세요. 이렇게 이 조문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에도 저렇게 조문 되어 있으면 거기에 있는 6시를 오후 7시 30분으로.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본문과 단서 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눈치채셨을 건데 여기에서 6시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안 헷갈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조문의 그 페이지 숫자는 많은데, 들어보시면 아셨겠지만 특강 1, 특강 2가 훨씬 더 중요하고, 특히 특강 1에서 헌재에서 불합치 결정 받고 바뀐 그 조문들 아주 시험에 나오기 딱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 전에, 자, 오늘 또 마무리 멘트로 똑같은 말씀을 한 달이 지났지만 드릴 수 있는 건 그 커트라인 이상의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2일 이전에 또 개정법 특강이 있다면,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바뀔 공직선거법 조문들 어느 정도 정비 다 됐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아직도 시간이 오늘이 표지에 있는 것처럼 2월 22일, 자, 4월 2일까지는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이후에 국가 7급 이전까지는 개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요 사이에 또 개정이 있다면 당연히 특강 4가 되겠죠. 아무튼 우리 공직선거법은 책이 추록과 바뀐 개정법으로 인해서 늘 제 책만 해도 위로도 붙어 있고 옆으로도 붙어 있는 것들 엄청 많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잘 그 모든 거 다 이렇게 오려 붙이지 마시고 가필로 끝나는 조문들은 가필로 꼭 해주세요. 그래야 책이 나중에 이제 너무 그 조잡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번 그 개정법 기회에 이 특강 세 번째를 해드렸고요. 참고로 하나, 제가 계속 제 강의 그 듣고 계시는 모두공에서 분들을 위해서 하나 예고편 드리면, 마무리 강의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보셔서 목요일부터요. 오늘이 22일이죠. 내일 준비하고 24일부터 해서 목금 월화 해가지고 15강입니다. 항상 15강으로 했습니다. 교재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조문 4판입니다. 조문집 4판 플러스 추록을 그때도 필요한 추록, 기출지문 몇 개 더 낄 거고요. 변호사 시험에서 나온 선거 문제랑. 그래서 이 나눠드렸던 거는 확인 차원에서만 제가 이제 드리는 거고, 똑같은 이 추록은.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추록은 진짜 추록, 이 4판 이후에 추가되는 기출 OX 지문, 말씀드리자면 변시 2022 문제 중에서 공직선거법 문제 또는 선거제도 관련 문제들, 그거 플러스하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이 개정법 문제, 투표 시간 문제로 예상 지문 못 만들었어요. 지금 다 그 원래 스케줄에 있는 그 강의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 조문집 4판으로 하는 요 마무리 강의가 곧 업로드, 모두공을 통해서 업로드 된다라고. 그거는 기본 강의 문제풀이 안 들으셨더라도 단독으로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컨텐츠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개정법이 올해만 벌써 3번이에요. 우리는 이 개정법들 가볍게 다 그 숙지하신 다음에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이렇게 골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을 컴팩트하고 임팩트하게 끝내드릴 클로저 이상용이었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